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글자인데, 지지의 글자도 뭐 자축, 임묘 이렇게 공부하면 의미 없다. 지지의 임묘. 지지. 땅지의 지지라고 하죠. 지지의 글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묘지. 인묘지. 사오미. 신묘수. 해자축. 이렇게 12개. 그래서 임묘지는 봄이에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수는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해자축이고 끝에 다 뭐가 있다? 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진토는 뭐냐면, 자, 여기에 기운을 쭉 올라가면 뭐예요? 소양이죠, 소양. 여기에 기운을 쭉 올라가면 태양이죠. 그러면 진토는 뭐에서 뭘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양에서 태양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진. 그러면 양이 커지는 거잖아. 소에서 태니까. 그래서 얘는 뭔 토예요? 무토입니다. 무토, 하늘에 있는 무토의 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왜? 무토는 뭐다? 양의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토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토는 또 뭐예요? 태양이고, 여기는 뭐예요? 소음이죠, 소음. 여기는 태음이잖아. 그러면, 태양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미토는 뭔 역할을 해요? 기토예요. 미토예요. 양에서 양으로 가는 것은 더 커지는 거니까 무토고, 양에서 음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기토. 그 다음 음에서 태음으로 가는 거. 이게 또 뭐야? 더 커지는 거죠. 무토. 그 다음에 여기 해자축 다음에 뭐가 와요? 또 인이 오죠. 인묘. 이 축은 뭐 하는 거예요? 태음에서 소양으로 가는 거에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거냐. 또 기토. 그래서 진토, 술토는 무토의 기상을 갖고 있고 미토, 축토는 기토의 기상을 갖고 있어요. 음양을 바꾸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임묘지는 사오미 이렇게 신유수가 줍니다. 그런데 지지가 여기에 다 쓰여있어요. 지지는 또 뭐가 있다고 안에 이런 글자들을 갖고 있어요. 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지지가 여기에 써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묘지, 사오미, 신유수, 해자축을 지지는 24절기 내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아요. 요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겠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자유로워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해자축을 하면 바로 위로 가면 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갑. 묘는 을. 이것도 이게 나중에 육친 공부할 때 그대로 적용되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는 하늘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는 을. 지는 무. 사는 병. 오는 정. 미는 기. 시는 유는 무는 해는 자는 축은 이렇게 하늘의 기운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아, 갑을 보면 얘는 뭐야? 딱 이렇게 보면 이 목에 얘는 양이죠. 양. 을은 묘는 을하고 연결되어 있고 목에 을이고 사는 병이고 화의 양. 정은 오는 정이랑 연결되어 있고 화의 시는 경이고 금의 양. 유는 금의 해는 수의 양. 수의 이렇게도 연결해요. 그래놓고 이제 이걸 지울 겁니다. 지우고 24절기 속에서 다시 지지를 그려봅니다. 이제 오행에 대한 것도 두 가지 하나 더 보충을 해드리면, 자,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하면,
절대 이것을 나무, 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하루라는 시간으로 보면 이게 뭐다? 아침, 이것은 낮, 이것은 저녁, 이것은 밤이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자, 인생으로 보면 이게 청소년기죠. 기에 기. 그다음 여기는 청년기, 여기는 중년기, 여기는 노년기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운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이건 뭐라고 하나? 시작, 계획, 이것은 열정,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것, 추진. 그리고 토는 연결, 중개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연결, 중개, 중앙, 뭐 정착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결실, 마무리, 변화. 아까 양이 음으로 변화됐고 또 열매를 맺는,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게 열매로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이제 휴식이고 밤이고 모음 이런 것들, 이런 기분이 있죠. 이렇게 이제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해놓으면 훨씬 더 사주에 목이 없으면 시작하고 계획을 좀 못하겠네. 사주에 금이 없으면 결실 마무리 변화가 없겠네. 사주에 토가 없으면 정착 기능이 떨어지고 연결 주기가 약하겠네. 사주에 화가 없으면 열정적이고 막 일을 벌리고 드러내는 거, 공연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약하겠네. 사주에 수가 없으면 밤이 없고 휴식이 없겠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건강 붙이면 밑으로 더 많이 쫙 들러붙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니까 오행 관련해서 뭐 건강이라든가 뭐 관련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쯤은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조금 숙지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오행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는 오행의 관계, 상생, 상극의 관계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죠. 토를 이렇게 가상해야 돼. 연결이잖아요, 연결. 요 목화, 금수 연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놓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뭐예요?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한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다? 나무가 불을 지피고 물질로 불이 붙으면 재가 되죠. 재가 되면 그게 땅이 되고 땅이 많은 곳에서는 그 안에 바위 자갈도 많고 금속 물질도 많고 거기 바위 자갈이 있는 곳에 물길이 열리고 그죠? 이렇게 목생화 토생금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외워놓고 한 칸 건너뛰면 그 칸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국수 한 칸 건너뛰는 거죠.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것도 또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면 되죠.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커져서 땅을 가르고 땅으로 제방을 만들어서 물기를 막고 물로 불을 끄고 불로 쇠를 녹이고 쇠로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쳐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 이걸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다? 이것을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목의 기준으로 볼까요? 목의 기준으로 보니까 목 중심으로 볼게요. 목 중심. 목은 뭐하고? 화를 생하고
토를 극하고 금한테는 극을 당하고 수한테는 생을 당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목생화, 화생, 목극토, 금극목, 수생목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목을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무조건 여러분 다 한편으로만 가잖아요. 하나로만 뭐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메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 기운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금을 넣어보세요. 여기는 뭐고? 금생수. 여기는 뭐고? 금금목. 여기는 뭐고? 화가 금을 극하죠. 누가 금을 생해주죠? 금을 생해주는 사람. 토. 이렇게 항상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는 누구를 생하고, 누구를 극하고, 누구에게 극을 당하고, 누구에게 생을 당하고, 항상 이런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죠. 오행을 다. 여기 오행이 두 가지 또 별도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12지지를 좀 더 익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나누죠. 4개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씩. 여기가 입춘 2월 4일경 우수 원치 수준분 여기 그죠? 19, 20, 2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입하. 여기 되게 여기 좋죠. 여기는 5월 5일. 여기는 소마. 소마는 5월 21일. 21일입니다. 그럼 여기도 무조건 여기도 6월 20일. 네. 입하, 망조. 5월 5일, 여기는 6월 6일.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하지. 6월 21일. 여기가 소서. 소서도 쉽죠. 7월 7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대서. 7월 23일. 이렇게 하면 4개. 1월 1일, 3일. 그 다음 입추가 8월 7일. 77 2개죠. 그러면 88 2개 나옵니다. 입추. 그 다음 여기가 처서. 8월 23일. 23일이라 4개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백로 9월 8일이죠. 여기는 뭐야? 무조건 9월 23일 4개 나온다니까. 4개 23, 23, 24. 여기가 하루로 10월 여기가 뭐야? 상가. 또 뭐라고? 4개 나온다니까. 10월 23일 23, 23, 4개 21일 2개, 23, 4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입동 11월 7일. 그러니까 77, 88, 7 다시 들어오는 거야. 77.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 뭐야? 이게 22일. 그럼 대절이 12월 7일. 동지는 또 12월 22일. 그 다음에 여기가 소한 1월 5일. 대안이 1월 20일. 이걸 내어놓을 필요가 엄청 있습니다. 나는 엄청 강조하는데도, 야, 진짜 끝까지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안 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사주를 볼 때 되게 깊이가 떨어집니다. 명리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어제 그제 계속 내가 평생 교육 떠들었어.
명리의 정의는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에 인간의 운명을 대입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명리학입니다. 근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우리는 어디서 딱 정의되어 있냐면 24 요것은 변화, 항상 시간이 흐르니까 변화해. 요거 뭐예요? 이게 여기죠, 여기의 이야기야, 여기의 이야기. 여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이고, 다른 말은 뭐예요? 그 태양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가야 돼. 원래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게 필요 없어.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황도를 기준으로. 태양이 가는 길, 황도를 기준으로 24절기가 기본이 되는 거야. 24절기에 인간의 운명을 대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명리학이야. 절대 우리는요, 이거 아닙니다. 요거 다트, 이거 아니에요. 우리 쪽집게 도서관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술을 쫓는 거예요. 술을 쫓다 보면 어디로 간줄 아세요? 이거 제일 좋은 거면 신점. 귀신을 불러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으로 하세요. 저한테 배운 거 학으로 해서 뭔가 배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으로 하면 충분히 상담 가능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학문의 체계가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름이잖아. 어김없이 여름이 되니까 어때요? 자연은 막 무성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좀 있으면요, 영원히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어김없이 뭐가 와요?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이 무성한 게 다 떨어지고 또 열매를 맺어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또 좀 있으면 가을 지나면 또 겨울이 또 옵니다. 겨울이 오면 너무 춥잖아요. 어김없이 또 봄이 온다니까. 이게 자연이에요. 그 자연의 모습에 인간의 운명을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 운명의 그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클이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이클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파악을 하면 그때 때에 맞춰 사는 법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보여? 지금 내가 이때야.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길이 또 보이잖아요. 이게 명리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인생이 지금 몇 세 시대라고요? 8,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 60대도 70대도 앞으로 20, 30년은 더 삶이 있어요. 그럼 40대는 이제 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게 내 인생 앞에는 그냥 못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뒤에는 뭐예요? 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60대까지가 내가 어떻게 살고 61세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머릿속에 계획을 짜는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미리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잖아. 몇 년 전부터 또 준비해 가는 거지. 그리고 올해 갑진년에는 나한테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운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나는 갑진년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생각하며 살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가끔 가다가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딱 비추보면 그 옛날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내가 발견하거든. 그거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딱 하나야. 이거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명리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 나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내가 언제쯤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다고 하면 이때 하고 안 한다고 하면 또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싹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사주도 알고 내 운명을 이해하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운명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명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내가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명리의 정의를 내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인간의 운명을 대입했기 때문에 24절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